일단 여러분 교육부에서 서울대에 감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학장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대는 휴학 처리를 총장이 아니라 학장이 한다고 합니다. 의대를. 그래서 의대 학장님이 의대생들 휴학을 처리를 했다고 동맹 휴학 처리하지 마라고 교육부에서 얘기했는데 처리했다고 교육부에서 감사가 나오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맹 휴학 같은 거는 쌍팔년도 개떡 같은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이제는 대한민국에는 전문가도 없고 지성인도 없고 존중해야 될 권위도 없냐? 서울대잖아요. 이게 서울대라는 게 여러분 보면 에이 유재일도 쌍팔년도 인간이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지적인 권위 서울대 교수들의 권위에 대해서는 정치가 애지간해서는 간섭 안 한다라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다고요. 저기가 무슨 소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대라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소도 옛날에 뭐 이렇게 치외법권이었던 뭐 과거의 사만시대의 소도 그런 것 같은 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저기 사람들이 하는 권위는 저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 없고 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러니 저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뭐 정치권에서나 어지간하면 개입해서 난리치지 말자라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그런 거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암묵적인 합의 그런 거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 모르겠어. 교육부가 까라면 까야지 서울대가 니들이 뭔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런 걸 오솔리테이티브하다라고 하죠. 권위적이다. 오솔리테이티브 레짐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위주의 체제, 권위주의 정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님 분명히 공정과 상식 얘기하죠. 그거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했죠. 자유민주주의가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체제가 있는데 일단 이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되는 과정에서요, 길드라는 게 역할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길드 전통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서울대나 이런 데는 일정 정도 교육 길드로 인정을 받아왔었어요. 교육계의 문제나 그런 교육 자치권.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교육부가 그런 걸 점점 이 민주화라고 하면서 점점 넘겨주고 왔지 않습니까? 입시 사정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고요. 대학교 총장들이 이렇게 하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입시도 넘겨주는 그런 식으로 민주화가 계속 진행되어 있었던 나라에서 웬 교육부가 말 안 들었다고 감사단을 파견하는 이게 몇 년 만에 벌어진 일이야? 자 보세요 여러분, 길드 얘기가 나왔지만 길드도 길드지만 길드라는 게 여러분 결국 뭐야? 전문가예요. 프로페셔널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때요 전문가와 그 인텔렉츄얼 이렇게 얘기하죠. 지식인 계급과 전문가 계급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거버먼트 행정력 그런 거에서 독자적인 오토크라시라고 얘기하죠. 자치권 그리고 셀프 디시전 자결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 그 범위가 행정 영역에서 되게 크게 인정하는 부분이 바로 전문가 영역하고요 지식인 영역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과 함께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의 말의 크기나 판단력이나 이게 전부 다 똑같아요? 누구는 수학 문제를 풀 줄 알고 누구는 수학 문제를 풀지 모르지요. 누군가는 이 전문가들의 영역에 있어서 누군가는 할 줄 알고 누군가는 할 줄 모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민중의 잣대로라고 들이밀면 니들이 이 전문가라고 꼴값 들지 말고 민중의 눈높이에 맞춰 그렇게 하면서 하방을 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문화대혁명이에요. 쪽수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는 사람들이 결정을 한다. 그 아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을 계속해서 이거에 있어서 대화를 하거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 참여를 한다. 그게 여러분 학회 무슨 위원회 이런 것도 다 전문성,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지 그거를 쪽수로 결정하지 않잖아요. 문화대혁명 때 얼마나 웃겨요. 의사들을 잡아 끌어가지고 과학자들 잡아 끌어서 주어 패면서 이
이 자본주의에 물드니 이 자본에 물드니 양아치들아 그러면서 패는 애들이 누가 패요? 중학생 애들이 패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뭐 젊은 애들이 패면서 니들은 다 썩은 그거야 자본의 앞잡이들 뭐 이런 거면서 우리는 이제 순수한 사회주의 자기네들은 사회주의 세상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주의였고 그거로 이렇게 돼 있는 우리가 너희가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기 전에 자본의 맛을 알고 그런 거를 길들여졌던 그 옛 시절에 그런 걸 경험을 하고 있었던 이 과학자들 그리고 교수들 의사들 니네 옛날에 그 자본주의를 잊지 않았지. 그리고 그때가 더 좋았으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때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런 지식을 전파하고 있지. 이것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 그게 문화대혁명 아닙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차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도 전부 다 가서 새로운 거 배울 때 학회에 가고 논문을 쓰고 전문가들의 검증을 하고 그런 식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곧 모든 게 다 쪽수로 결정하는 체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쪽수가 아니라 이 전문 영역에 있어서는 투명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 그래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칼 포퍼가 왜 책을 쓰고 여러분들 연구할 때 왜 연가서를 세우고 검증 가능성 얘기하고 그리고 뭐예요? 과학혁명부터 시작해서 패러다임 뭐 이런 개념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다 열려 있으면서 검증 가능한 디나이얼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justification이 됐습니다 하면서 methodology, 그러니까 방법론이라고 하죠. 방법론의 내가 쓰는 메소드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까지 메소달러지적인 거로 이렇게까지 다 검증을 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이 투명하게 보면서 그걸 볼 줄 아는 과학자들이 검증을 하면서 논문 되고 왜 황우석 사태가 났어요, 여러분? 그 전문가들이 보는 그 기준 각종 기준들이 있고 전문가들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얘는 진급을 해야 되는 거고 악수 너는 내 동료가 되었다. 너는 이제 의사로서 너는 내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넌 나의 동료야. 너는 학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너는 인턴이고 너는 전공이고 너는 레지던트고 레지던트고 너는 펠로우고 그다음에 너는 내 동료 프로페셔널 넌 이제 동료 교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 단체에서 의평원도 있고 전 세계의 의사들 공동체가 있고 논문을 쓰고 뭐를 하면서 서로 검증을 하면서 이 치료 방법은 검증 가능한 것입니다. 이 치료 약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FDA 같은 것에 대해서 이 약은 어떤 때는 써야 되고 어떤 때는 쓰면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문명의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모든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유니버시티한 보편 속으로 움직이는 그런 원칙들이 다 세워지는데 니네들이 뭔데 그거를 무시는데 교육부 인간들아. 교육부 인간들아 니네가 뭔데 니네 뜻대로 얘네들을 진급시키라고. 얘네들은 우리의 동료가 되는 과정, 내가 제자를 받아서 얘네들은 나와 같은 의사가 되고 내 동료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이 과정을 니네가 뭉개는 이 우격다짐, 이게 문화대혁명이 아니면 뭐가 문화대혁명인데요, 여러분? 이게 authoritative 권위주의 정권이니 이게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면 뭐가 권위주의 정권인데. 성렬이 형!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미쳐 날뛰도록 사주해? 본인이 사주한 거야? 본인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미쳐 날뛰는 거야? 이러면 권력이 어떻게 유지될 것 같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를 이 꼴을 보고 용납할 대한민국 국민들인 것 같아요? 와, 의사들 죽지니까 전부 다 좋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문화대혁명적인 폭동에. 이건 폭동이야. 윤석열판 폭동이라고. 이거에 전부 다 찬동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저는 여러분, 저도 스피커죠. 정치적 스피커고 그런데 저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의사들 편 뭐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윤석열하고 비슷한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포지션이냐면 입장이 그러니까 이 의견이 같은 건 아니지만 저는 정치 스피커잖아요. 정치 스피커고 먹고 사는 거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는
저도 정치 스피커로 해서 뭐 저의 포지션이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주제 파악을.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정치의 영역에서 리퍼블릭의 영역에서 스피커의 역할을 하고 언론인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거버먼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 프로페셔널의 영역에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자신들의 리미트가 있는 거라고요. 정치한 대통령도 리미트가 있고 이 스피커도 리미트가 있는 거라고요. 제가 주접 떨면 여러분 이렇게 되고 정치 스피커로서도 뭐 슈퍼챗 받아먹는 것도 끝나고 구독자도 떨어지고 저 새끼 헛소리 하나 하고 다 떨어져 나가듯이요. 리미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형님. 대통령님. 대통령 권력이 리미트가 없는 게 아니야. 그 리미트를 넘어가면요. 그럼 다 대통령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주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립 기반 자체에 존재론적인 기반에 너는 뭐 하는 놈인데 이지랄하냐 하면서 그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통령님. 그게 권력의 프로세스예요. 옛날에는 로마 제국 황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암살당하는 거고. 권력이 무너지는 그 정치 누가 정치 철학 얘기 안 하고 정치사 가르쳐 주는 사람 없어요? 뭐 책 많이 읽으셨다며요. 교양도 출중한 대통령이라며요. 정치사 안 봐요? 옛날에 황제로서의 권한으로서의 리미트를 벗어나고 시민의 권한, 리퍼블릭의 그러니까 제국이지만 거기는 시민이라는 게 있고 시민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권위를 침해하면 그럼 황제가 죽는다고요. 귀족의 범위를 넘어가면 왕도 죽어요. 합의된 범위를 넘어가면 권력이 사그라들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권력이 죽는 행위예요. 리미트를 넘어가는 포지션에서 역할이 있는 건데 그 롤플레잉에서 롤플레잉을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형 지금 와우로 치면요. 와우라는 게임이 있어요. 롤플레잉 게임. 저도 그것밖에 안 하고 몇십 년 지나서 그것밖에 비교를 못 하는데 해골이 이렇게 경비병이 있으면 거긴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대통령인데 하고 어디서 해골이 뭐야? 나보다 훨씬 더 내 레벨로는 감당 안 되는 NPC요. 그게 해골 표시. 개기면 죽는다는 표시거든요. 이게 뭐야? 대통령인데 못할 게 뭐 있어? 비켜 이씨. 이러면 죽는 겁니다. 지금 해골 떴는데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면 해골 뜨는 게 어딨어? 그냥 밀고 들어가라. 교육부 애들아. 관료 애들아. 그러니까 권력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거지. 월권이에요, 월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기본 원리를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다들 미쳤나 봐. 이러면 있잖아요. 이거를 견제 못한 우파는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반공 얘기하는 올솔리테이티브는 엔티 커뮤니스트 레즘 반공 권위주의 체제의 재림이라고. 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딴 정부와 이딴 정파를 원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우파 썩었어. 대한민국 우파 썩었고 고인물에다가 대통령도 앵간히 고인물이네. 이딴 권위주의적 행태를 누가 받아들입니까? 이 대명천지는 웃긴 말이고 이 민주화된 나라에서 갑갑하네.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 길드에 대한 개념도 없고 전문가란 개념도 없고 지식인이란 개념도 없고 그냥 내가 왕이로소이다. 어저께 국군의 날에서 사열 받으면서 정말 흡족해 하시던데 그러다 죽는 겁니다. 대통령님. 지금 서울대에 밀고 들어간 건요. 이거 서울대에 밀고 들어간 건 정말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신 겁니다. 누가 안 말려요? 이러면 큰일 난다고? 허허.